말단 병사의 전설 제102장 강진우가 적 전함들을 일방적으로 때려 부수고 있는 동안 게이트를 지키던 벌집형 방어 전함들은 고민에 빠졌다. 도와주러 가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자리를 지켜야 하나? 문제는 얘네가 워낙 느리게 기어다녀서 돕는다고 해도 민폐일 수 있다는 거다. 그렇다고 눈앞에서 자기 동료들이 하나둘씩 적에게 처절하게 박살나는 걸 구경만 하고 있는 것도 꽤나 가슴이 쓰렸다. 결국 벌집 방어함대의 지휘관은 결단을 내렸다. 전함들은 느릿느릿, 정말 거북이처럼 강진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계획은 간단했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주포 일제사격. 천문학적인 포탄으로 강진우를 통째로 날려버리겠다는 의도였다. 지휘관님, 벌집 전함들이 움직입니다. 통신병 소녀가 초조하게 외쳤다. 그 전함들의 화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자기네 전함이 저 포격 맞으면 그냥 바로 재건축이다. 하지만 강진우는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키득 웃으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저 녀석들 우주에서 제일 느린 배야. 사정권에 들어올 즈음에나 다시 알려줘. 소녀는 불안한 얼굴로 대답했지만 다른 전함 승조원들은 벌집 전함들의 거북이 같은 전진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지금 분위기는 축제였다. 강진우가 주포 3번만 쏴서 적 전함 50척을 전부 생포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게다가 다 부숴버린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았다는 게 포인트. 그래서 갑판병들끼리는 지금 누가 엔지니어 따라 적 전함 타러 갈래 하고 서로 싸울 지경이었다. 이 정도면 서로 머리끄덩이 잡고 난투극 벌여도 이상하지 않다. 누구라도 이런 영광스러운 임무는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강진우의 기함에 있던 격투병들은 땅을 쳤다. 우리가 제일 센데. 우리가 숫자가 제일 적다고 기회조차 없다니? 그렇게 억울한 마음에 다들 격투대장 류도현한테 찾아가서 지휘관님한테 말 좀 해봐요. 몰래 적 전함 들어가서 싸워보자고요. 하고 아우성을 쳤다. 류도현은 곤란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며 결국 그 요청을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한편 출동했던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왔다. 그 순간 초조하던 통신병 소녀가 또 소리쳤다. 지휘관님, 벌집 전함들 10초 후면 사정거리에 들어옵니다. 강진우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현재 거리 유지. 전 함정 후퇴 시작. 미사일 해치 오픈. 자유류도 미사일, 전함별 발사.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함선들은 재빠르게 후진하면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미사일병들은 단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쏘지 하고 의아해했지만 일단 지휘관 명령은 절대다. 다들 그대로 따랐다. 강진우는 느릿느릿 날아가는 미사일을 바라보다가 다시 명령을 내렸다. 미사일이 격추되는 순간 곧바로 은폐길의 살포. 미사일병이자 겸직으로 기뢰 담당까지 맡고 있는 승조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모니터를 주시했다. 미사일이 터지는 순간 바로 버튼을 눌러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벌집 전함들은 속이 터졌다. 겨우 사정권에 다가가나 싶었는데 적이 겁쟁이들은 또 후퇴한다. 너희 진짜 장난하냐? 왜 자꾸 10초 거리까지만 오냐? 우리 약 올리려고 작정했냐? 속으로는 이 악물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보자마자 벌집 전함 지휘관은 당황했다. 이거 뭐냐? 이렇게 먼 거리에서 미사일을 보통은 근거리에서 쏴야 피격 확률이 높은데 이건 그냥 슬로우 모션 버전 우주쇼였다. 느리게 다가오는 미사일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였다. 지휘관은 속으로 비웃었지만 문제는 조작병들이었다. 만약 저게 레이저였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피격됐을 테니 반응할 틈도 없었겠지만
미사일은 눈앞에서 보이니까 본능적으로 버튼부터 눌렀다. 결과 20만 개의 레이저가 한순간에 터졌다. 원래는 딱 한 척만 에너지를 충전해서 쏘려 했는데 누가 먼저 쐈는지 몰라도 전함 전원이 우르르 쏴버렸다. 충전한 에너지가 단 한순간에 사라졌다. 지휘관은 에너지 다시 충전하려면 1분이나 걸린다고 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래도 상대가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된 그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전진했다. 미사일이 터지는 순간 강진호의 미사일병들은 재빨리 기뢰 살포 버튼을 눌렀다. 검은색 은폐 기뢰들이 조용히 우주 공간에 흩어졌다. 하지만 병사들은 여전히 의문이 많았다. 기뢰가 너무 적잖아. 보통은 수백만 개 뿌려야 하는데 이건 보유량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 순간 강진우는 명령을 마친 뒤 조용히 조타석에서 빠져나왔다.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조용했다. 그런데 지휘관님, 어디 가세요? 부관 유아은이 그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물었다. 속으론 이 와중에 뭔 짓이야? 지금 전투 중이잖아. 하고 부글부글. 강진우는 머쓱하게 웃으며 그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쉿. 나 똥 마려워. 진짜 못 참겠어. 유아은은 멈칫. 한참을 굳어있다가 얼굴이 붉어지며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럼 지휘는요? 걱정 마. 통신기 있어. 언제든 지시 가능. 강진우는 귀를 가리키며 통신기를 보여주곤 바람처럼 도망쳤다. 유아은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어이없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잠시 후 강진우가 사라진 걸 본 강리나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언니, 지휘관님 어디 가셨어요? 유아은은 주변을 살피더니 리나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쉿, 큰일 보러 가셨어. 일부러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단 하나. 강리나가 강진우를 너무 이상화하고 있어서 현실 좀 직시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강리나는 잠깐 멍해졌다. 천천히 다가오는 적 전함들, 김복도를 바라보다가 다시 유아은을 봤다. 유아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어쩔 수 없지. 사람은 3대 급한 게 있거든. 강리나는 풀이 죽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에서 이제 우상에 대한 환상이 조금은 깨진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아은은 속으로 만족스레 생각했다. 좋아. 작전 성공. 사실 유아은은 강리나가 강진우를 좋아하는 걸 반대한 게 아니라 아이돌처럼 우상화하는 걸 반대했을 뿐이었다. 유아은과 강리나는 몰랐다. 강진우는 화장실에 간 게 아니었다. 그가 향한 곳은 바로 격투병 대기실. 그곳에 도착한 강진우는 재빠르게 특수 기동형 전투 기가폭을 꺼내 입기 시작했다. 동시에 귀에 낀 초소형 마이크를 통해 명령을 내렸다. 적 전함이 기뢰를 건드리는 순간 전함 전부 전자기 교란 미사일 발사. 방어막 에너지는 선체 중앙에 집중시켜. 전함 전진. 적 함선 측면에 붙어서 격투 전용 연결 통로 가동. 격투병들, 전투 준비. 그 말을 들은 기암 내 격투병들은 순간 멍하다가 환호성을 질렀다. 와! 지휘관님이 같이 싸운다. 다들 손발이 바빠지며 무기를 정비하고 갑주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장인 류도현은 달랐다. 그는 강진우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외쳤다. 주공. 주공의 귀중한 몸을 어찌 이 위험한 싸움에 던지십니까? 저희가 반드시 적 전함을 점령해 오겠습니다. 제발 위험을 무릅쓰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연거푸 절을 했다. 그제야 주변 격투병들도 정신이 들었다. 아, 우리와 함께 싸우는 저 사람. 우리가 지켜야 할 주공이잖아.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을 전장 한복판으로 보낼 수는 없었다. 그들은 즉시 류도연을 따라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지휘관님, 부디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같이 싸우시다 다치기라도 하면? 하지만 강진우는 시크하게 받아쳤다. 말 맞네. 명령이다. 당장 준비해. 그렇게 완전 무장을 마친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격투 연결 통로 앞에 서 있었다. 류도연은 끝까지 말릴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모든 인원은 지휘관님을 반드시 사수하라. 목숨을 걸고라도. 그 시각, 느릿느릿 다가오던 벌집형 방어 전함들. 결국 수레 지대에 진입했다. 그리고 운 없던 한 전함이 3개의 수레를 한꺼번에 밟았다. 콱! 전함 전체가 거세게 흔들렸고 다른 몇 척도 연달아 강력한 폭발에 휘청거렸다. 수레다. 수레 밟았어요. 빨리 포격해서 해제. 전함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어막이 근접 폭발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예전에 강서진 가문 소속 전투기가 강진우의 전함을 공습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벌집 전함들도 똑같은 공포에 빠졌다. 명령 없이 포 쏘는 놈은 내가 직접 쏴 죽이겠다. 지휘관이 고함을 질렀다. 그런데 그 순간 보고. 적 전함이 급속 전진 중입니다. 레이더병이 급하게 외쳤다. 지휘관은 그제야 완전히 멘붕 상태. 포격. 빨리 포격해. 명령이 떨어지자 대기 중이던 벌집 전함들은 20만 개의 광선을 일제히 쏘아대다. 길의 지대는 순식간에 증기로 날아갔고 이어서 날아오던 미사일들도 함께 폭파됐다. 물론 강진우의 전함도 여러 발 맞긴 맞았다. 하지만 이미 방어막은 최고 출력 상태였고 상대는 그냥 무차별 난사였기에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었다. 단지 방어막 에너지가 수십 포인트 정도 깎였을 뿐. 그런데 바로 그때 레이더병이 얼굴이 창백해지며 외쳤다. 레이더 마비. 통신 두절. 저건 전자기 교란 미사일이에요. 지휘관은 거품을 물며 소리쳤다. 그걸 왜 이제 말해? 빨리 전자기 교란 해제 장치 가동해. 레이더병은 자책하며 자기 뺨을 때렸다. 이걸 눌렀어야 했는데. 사실 이런 장치는 민간 함선에도 달려있는 기본 사양이었다. 하지만 이 장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완전 해제까지 2분이 걸린다는 것. 벌집 전함은 무려 4분이 필요했다. 그 시간 동안 전함은 완전히 장님의 귀머거리 상태. 통신도 감지도 안 되고 그냥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표적일 뿐이다. 군용 함선이라면 전자기 반응 미사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문제는 벌집 전함이 그런 무장을 못한다는 것. 그 사이 강진우의 함대는 전속력으로 적 전함 측면까지 도달했다. 뒤로 가던 엔진을 끄고 바로 전진 엔진 풀가동. 단 10초 남짓 걸렸다. 그리고 격투 전용 연결 통로 가동. 이른바 격투 연결 통로란 거창한 게 아니었다. 거대한 드릴 모양의 통로 끝에는 수백 개의 소형 레이저 드릴이 장착되어 있었다. 이 드릴은 순식간에 적 전함 외벽을 뚫고 내부로 파고들었다. 가까운 거리에서의 공격에는 방어막이 무용지물이기에 뚫린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겉에서 보면 그냥 관 하나가 양 함선을 연결하고 있을 뿐이지만 내부는 지옥이었다. 연결 지점에 있던 병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조각이 되었다. 수백 개의 드릴이 안으로 퍼지며 사방에 레이저를 난사했다. 벌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내부가 진짜 벌집이 되어갔다. 그 자리의 적군은 순식간에 몰살. 살짝 떨어져 있던 병사들은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정체를 몰라서 그저 뒷걸음질만 치고 있었다. 그때 벌집 저남 쪽에 있던 중년 병사 하나가 눈을 부릅뜨며 외쳤다. 격투 통로다. 격투전 준비해. 그는 허리춤에 권총을 꺼내려다가 헉! 통로에서 등장한 인물들을 본 순간 총을 바닥에 떨궜다. 전원 특수기동 갑주 착용. 기계처럼 묵직한 걸음으로 등장하는 적군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우린 상대가 안 돼. 레이저 권총 따위로는 저런 전투용 기갑 전사들에게 흠집 하나 못 낸다. 결론은 하나였다. 항복이다. 노병의 외침 덕분에 그제야 벌집 전함 내부에 있던 강서진 가문 소속 병사들은 상황을 이해했다. 격투전이다. 저건 격투병 연결 통로. 하지만 문제는 알아봤다고 해서 뭘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모두 멍하니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총을 꺼내는 반응 따윈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을 꽉 채운 생각은 딱 하나였다. 격투병. 세상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전함 안에서 육박전을 해. 자기들이 배운 건 전부 컴퓨터 조작, 함포 위치 계산, 전투함 배치 분석 따위였고 총기 훈련도 그냥 가끔 체험하는 수준이었다. 진짜 사람 들이받고 싸우는 건 완전 딴 세상 이야기였다. 물론 과거에도 말했듯이 격투병은 보통 지상 전투에서 쓰이는 병종이다. 이 시대의 전함 내부에서 진짜 격투전이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왜냐고? 보통 전투는 거리에서 포격으로 시작해서 적이 가까이 오기 전에 한쪽이 터진다. 아예 붙기 전에 끝나는데 누가 격투전까지 가냐? 그게 통념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2미터짜리 기갑 전사가 우르르 나오고 있었다. 강진우를 필두로 한 전투기계들이 등장하자 그들은 주저없이 양손을 번쩍 들었다. 우린 안 돼. 절대 안 돼. 싸울 수가 없어. 그렇게 집단 항복. 기갑복을 입은 강진우는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등장했다. 그의 손에는 일반적인 네오닉 라이플이 아닌 연발 기관 단총이 들려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저 안에 동력로 있을 수도 있는데 괜히 고출력 광선총 쏘다가 전함 통째로 터지면 개죽음이지. 통로 앞에 선 강진우는 손에 들린 총을 다시금 꽉 쥐었다. 마음속으로는 수십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중이었다. 뛰쳐나가자마자 집중사격 맞을 수도 있어. 어디로 구르고 어떻게 쏴야 전부 제압할까? 그러면서도 또 고민했다. 아니면 느릿느릿 위풍당당하게 걸어나가서 포스 장렬시킬까? 아니면 구르면서 탁 쏘는 게 멋있나? 하지만 고민은 거기까지였다. 갑자기 통로가 열리더니 뒤에서 확 밀려서 그냥 멍하니 앞으로 튀어나왔다. 이건 무슨 상황? 사실 강진우를 민 병사들은 고의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휘관보다 먼저 튀어나가서 위험을 정리해주려는 선이었지만 통로가 좁았다. 한 번에 2명 정도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고 강진우가 가운데 서 있었으니 양쪽에서 병사들이 밀어붙이면 자동 밀림이었다. 나 이거 안 나올 수가 없게 생겼네. 결과적으로 강진우는 병사들에 의해 무심하게 최전방에 서버렸다. 이를 본 병사들은 혼비백산. 우리 방금 지휘관님을 민 거야. 지금 이거 실수로 암살 시도 같은 거 된 거 아냐. 병사들은 큰일 났다 싶어 전부 통로로 굴러 떨어지다시피 나와서는 내가 대신 맞겠다. 나는 심정으로 강진우 앞을 막으려 달려나갔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다들 얼어붙었다. 쫙줄 맞춰 손 들고 서 있는 강서진 가문 소속 항복 병사들. 그야말로 포기 선언 완료된 줄. 강진우와 병사들은 잠시 말이 막혔다. 적은 무장 해제.
우리는 풀무장. 이거 뭐, 시작도 전에 끝나버린 전투였다. 강진우도 처음엔 멍해졌다. 눈앞에 펼쳐진 집단 항복쇼에 어이없을 지경이었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외쳤다. 10명만 남아서 포로 감시해. 나머지는 나 따라 지휘탑 돌격이다. 그리고 바로 연결통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병사들은 예, 하고 외치며 일제히 따라 달렸다. 물론 맨 뒤에 서 있던 10명은 에휴 망했다 하고 입 꾹 다물고 포로 감시조로 남았다. 진짜 아무도 그 10명 안 하고 싶었지만 서열이 정해준 운명이었다. 그 시각 벌집방어 전함의 강서진 가문 지휘관은 지휘탑 안에서 여전히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날뛰고 있었다. 귀도 눈도 안 들리는 상황, 전함 허리 쪽에 뚫린 커다란 구멍 따위는 아직 꿈에도 몰랐다. 지금은 포격 에너지도 충전 끝. 하지만 적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아무 방향으로나 쏘자니 또 충전 1분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 적이 자기네 전함을 난도질할지도 모른다. 결국 이 사람의 전략은 딱 하나였다. 가만히 기다린다. 먼저 쏘게 해라. 그러면 방어막 충격 진동을 분석해서 위치 잡고 반격. 레이더병은 애가 탔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왜 4분이 40분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속이 타들어갈 무렵 드디어 전파 교란 해제 완료되었습니다. 지휘관이 안도의 숨을 내쉬려던 찰나. 어라? 저기 어디 간 거지? 레이더병이 고개를 갸웃하며 모니터를 보다 갑자기 눈을 부릅떴다. 아, 우리 옆에 붙어 있어요. 바로 옆에 적함이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내가 반격할 차례지 하고 흐뭇해하던 지휘관은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바로 떠올렸다. 붙은 거며 격투병이다. 저 놈들 격투병 투입한 거다. 지휘관은 허겁지겁 권총을 꺼내 들고 외쳤다. 전원 비상. 적 격투병이 침입했다. 하지만 그가 격투병 출동이라는 말을 안 한 이유는 하나였다. 자기네 전함엔 애초에 격투병이 없다. 아니, 정확히는 벌집 전함 전체가 격투병을 싣고 다니지 않는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지휘관은 속으로 외쳤다. 이번엔 진짜 망했다. 돌격. 강진우가 맨 앞에서 포효하며 달렸다. 그의 손에 들린 기관 단총이 적이 무기를 겨누는 순간 빠바바. 즉시 레이저 탄환이 날아가 적 병사들을 꿰뚫었다. 뒤따르던 병사들은 더했다. 지휘관님 사수. 그를 호위하듯 정면, 좌우, 사방팔방으로 레이저 난사. 누구라도 그 경계선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강진우는 그 한복판에 껴 있었는데 딱 2명 쏘고 나서는 총 쏠 틈이 없었다. 이거 뭐야? 나 그냥 구경꾼이잖아. 게다가 충격 없는 광선무기 특유의 재미없는 반동도 불만이었다. 치익 소리만 나고 진동도 없어. 이래서야 타격감이 없잖아. 그는 에너지 탄창을 갈아 끼우며 투덜댔다. 하지만 그의 주변은 여전히 격렬했다. 강진우를 둘러싼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지나간 자리마다 벽이 벌집처럼 뚫려 있었으며 레이저 광선이 공중에서 빛의 춤을 추듯 날아다녔다. 그 장면을 본 강서진 가문의 병사들 반응은 둘 중 하나였다. 으악! 도망쳐! 혹은 제발 살려주세요. 항복할게요. 물론 총 들고 나대다가 맞은 사람들은 이미 없었다. 포로 정리, 그런 건 병사들이 알아서 한다. 강진우는 그런 거 신경 안 썼다. 그는 그저 총 쏠 맛도 안 나고
이게 뭐야? 재미없게. 라고 투덜대며 병사들에 둘러싸여 지휘탑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걸어갔다. 강진우 일행은 전혀 저항다운 저항도 받지 않고 거침없이 지휘탑까지 돌파했다. 그리고 그곳에 권총을 손에 들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버티고 있던 지휘관. 하지만 기갑병들이 우르르 등장하며 강진우가 정면에서 총을 들고 겨누자 투항하겠습니다. 그는 그대로 풀썩 주저앉았다. 무릎은 힘이 풀려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했다. 강진우는 천천히 다가가 지휘 의자에 털썩 앉았다. 헬멧을 벗고 머리를 한번 쓸어 넘긴 뒤 비굴하게 엎드려 있는 그 지휘관을 힐끗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이 함대의 지휘관인가? 예. 소인은 이 함대의 책임자입니다. 각하께서 명하시면 뭐든 따르겠습니다. 지휘관은 억지로 웃음을 쥐어짜내며 최대한 비굴하게 굴었다. 사실 강진우의 젊은 얼굴에 잠시 놀라긴 했지만 그를 둘러싼 무장 기갑병들의 빽빽한 배치와 경계 태세를 본 순간 깨달았다. 이 자는 대장급이다. 진짜다.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하나. 이 사람 눈에 들자. 종으로라도 살자.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지휘관들은 보통 죽임을 당하거나 하인으로 끌려간다. 가끔 드물게 높은 사람의 눈에 들어 가신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을 뿐. 그리고 병사들. 누가 주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죽지만 않으면 끝. 그야말로 별표 강한 자가 곧 죽은 별표이라는 철학이 몸에 밴 우주판 기회주의자들. 물론 이런 기계 없는 병사들만 있는 건 아니다. 강진우 가문의 병사들은 다르다. 세뇌와 정신교육으로 단련된 이들은 함락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그 덕에 단 하나의 행정성을 가진 강진우 가문이 두 개 행정성을 가진 강서진 가문과 맞짱을 뜨고도 버티는 이유였다. 전함 전부에 명령해. 즉시 저항 중지하라고. 강진우는 명령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며 피식 웃었다. 진짜 이게 뭔데 이렇게 잘 풀려. 전투라곤 기껏해야 몇 발 쏜 게 전부인데. 전함 50척, 방어함 20척을 통째로 접수. 한마디로 전력 상승, 바로 수직 점프. 소인은 곧바로 전 함대에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지휘관은 또다시 허리를 굽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슬금슬금 기갑병 사이를 빠져나와 통신병에게 명령을 전달했다. 잠시 후 통신병이 난처한 얼굴로 돌아왔다. 이미 다 항복했답니다. 지휘관은 잠깐 얼었지만 곧바로 표정을 바꾸고 각하. 모든 전함이 이미 항복한 상태입니다. 라며 잽싸게 보고했다. 강진우가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그의 기갑 통신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주공. 지금 적 함선에 계신 거예요. 아니, 분명 용변 보러 간다고 하지 않으셨. 어서 돌아오세요, 주공. 함대가 지휘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아은. 그녀는 지금 급하게 정군 호출 통신을 열고 있었다. 원래는 강진우 개인 채널로 연결하려 했지만 그의 기갑 통신 번호를 몰라서 공개 주파수로 송신해버린 거. 결과 기갑복을 입고 있던 모든 병사들이 동시에 이 대화를 들었다. 헐, 지휘관님이 우리랑 같이 싸우고 있었어. 병사들 사이에서 우렁찬 환호성이 터졌다. 이건 감동의 물결이었다. 하지만 반응은 다양했다. 강서진 가문 병사들은 그 소리에 우와, 승리 축하인가 보다
하며 괜히 기가 죽었고. 리나. 그 순간. 눈이 반짝. 얼굴은 붉게 물들며 심쿵 모드 발동. 지휘관님이 나랑 같은 전장에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었다니. 유아은은 그녀의 반응을 보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에휴. 더 빠져들었네. 이건 완전 회복 불가다. 한편 강진우는 작게 투덜댔다. 아 진짜. 어떻게 들켰지? 도대체 누가 나 일러 바쳤냐고.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류도연. 작게 몸을 움찔하며 슬며시 강진우 뒤로 숨었다. 사실 그가 유아은에게 슬쩍 알린 장본인이었다. 물론 고의로 밀고 한 건 아니고. 만약 강진우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책임 소재가 자기한테 돌아올까봐 그랬을 뿐이다. 별표 주공이 직접 간 겁니다. 제 책임 아닙니다. 별표라는 알리바이 확보용. 그리고 그렇게 전쟁은 강진우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다. 강진우가 떠나는 말에 이어 유아은과 통신하던 벌집 전함 지휘관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잠깐. 지금 뭐라고? 그는 방금 전까지도 강진우를 그냥 가신급 장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깥에서 움직인 23척의 전함 전부를 통제하는 인물이라니. 그럼 최소 가문 원로급은 된다는 소리잖아. 게다가 강진우가 집주. 설마. 아니다. 케이사르 가문은 당연히 강진우 가문의 주요 인물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름은 없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웠다. 이름도 처음 보는데 어째서 이런 작전이 가능하지? 한편 강진우는 그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유아은과 계속 통신하며 명령을 내렸다. 각 전함, 엔지니어 투입해서 전함 접수. 전함급 전투함도 통신탑 복구 지원하도록. 필요한 자재는 후방 수송선에서 조달하라고 하고 수송선은 착륙 준비 시작. 그는 그렇게 지시를 내리며 벌집 전함 내부를 둘러보았다. 꽤나 흥미로운 구조에 감탄하며 여기저기 설비를 눈에 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벌집 전함과 강진우의 X전함이 정식 접속되었고 격투 통로는 철수되었으며 벌집 전함 측에 손상된 격벽도 빠르게 복구되었다. 그리고 강진우는 이 함선의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운로드해서 자신의 기함인 별표 분석 후 별표로 가져갔다. 그는 부하에게 지시했다. 전산 입력 시작. 그리고 홍사성의 항복 공고문 송신해라. 홍사성. 지금 이 별은 완전한 혼돈 상태였다. 개인 함선을 가진 고위 관료들과 부유층은 서둘러 가족과 짐을 챙겨 도망치기에 바빴다. 하지만 어디 도망을 가야 말이지. 일반 함선이 강진우의 X전함급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 도망친 이들은 전부 전투함에 따라붙은 선단에게 붙잡혔다. 이 광경을 목격한 아직 떠나지 못한 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고 전부 다 홍사성 총독부 앞으로 몰려들었다. 패닉 상태였지만 이건 오직 케이사르 가문 사람들의 반응. 일반 시민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몰랐다. 50척의 전함, 20척의 방어함. 케이사르 가문은 상상도 못했다. 이 정도 전력이 23척의 적군에게 전부 잡혀버릴 줄이야. 하지만 현실이었다. 항복공고 통신문이 도착한 지금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도망도 못 간다. 지원군 요청도 물 건너갔다. 사실 강진우가 첫 타격으로 50척을 잡아냈을 때 이미 본성에 지원 요청은 보냈다. 케이사르성에서는 처음에 함대를 출동시켰지만 20척의 벌집 전함까지 포로가 됐다는 소식이 도착하자 이미 출발한 함대를 회항시켜 버렸다. 이게 무슨 배신이야.
본성이 우리를 버린 거야. 결국 케이사르 가문의 남은 수뇌부는 이를 갈며 결단을 내렸다. 투항하자. 물론 조건이 있었다. 우리 가문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보장해 줄 것. 강진우는 그런 조건을 듣자 코웃음을 치며 수락했다. 그깟 재산에 관심 없어. 알아서 기면 살려주지. 그리고 수백 척의 상륙정이 하늘을 가르며 홍사성 총독부 상공에 착륙했다. 상공에서 내려다본 홍사성은 확연히 중주성과 다른 느낌이었다. 중주성은 유리기와의 동양식 건물, 홍사성은 거대한 석조 기둥 건축이 줄을 이루고 있었으니 마치 고대 지구의 서양 도시와도 비슷했다. 강진우는 상륙정에서 내리자마자 겉으론 웃고 속으론 공포에 질린 케이사르 가문의 고관들을 무시하고 차분히 명령을 내렸다. 모든 비행기 증발, 수송선 몇 척 착륙시켜 내가 쓸 거다. 이런 명령은 굳이 유아은까지 나설 필요 없었다. 부하들이 알아서 전달했다. 곧바로 총독부 집무실에 들어간 강진우는 의자에 털썩 앉은 채 주변을 쓱 둘러보고 물었다. 여기서 제일 높은 놈 누구냐? 잠시 정적. 그러다 기름에 절은 것처럼 번들거리는 뚱뚱한 중년 남자가 덜덜 떨며 앞으로 나왔다. 소인입니다. 이곳 총책임자입니다. 강가 대인, 무슨 분부라도 있으신지 어떻게 알아봤냐고. 지금 강진우는 가문의 정복을 입고 있었고 등에는 푸른 용의 문장. 누가 봐도 강가 소속이었다. 부서별 책임자 전원 소개해. 강진우의 무심한 말에 그 뚱뚱한 남자는 바로 수첩을 꺼내 이름을 줄줄 읽기 시작했다.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불려진 사람들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려나와 섰다. 이 젊은 정복자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걸까? 불안과 공포, 그 속에서 강진우는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